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교과목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컴퓨터공학과 전공의 손윤식 교수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재밌는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개념과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새로운 학문 분야,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나 혹은 딱딱함 또는 이제 처음에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강좌는 굉장히 쉽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본 학생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주 기본적인 것만을 이제 맛봤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대신 수업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습 환경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텐데 그 실습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자세가 되어 있다라면 수업을 아주 쉽고 재밌고 즐겁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어갔다라는 특히 이제 AI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어떤 기본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토대를 쌓았다, 기초를 쌓았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첫 번째 강의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4IR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트렌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나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이제 급변하는 사회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또 그리고 컴퓨팅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문제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갖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의가 이제 설계되었고요. 이 강의의 목적은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학습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목적 하에 본 강의는 기초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과 AI 활용 능력을 이제 배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나면 특히 이 수업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열리는 그런 강좌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그 대상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학생 각자의 전공에 여러 가지 수업에서 공부한 프로그래밍 능력과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전공에서 조금 더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응용력, 사고력을 배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참고사항들을 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수업이 이론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실습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외에도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실습 자료들 또는 코스웍의 구성에 따라서 무크 강의를 기본적인 이론 강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 강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실습 환경은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 기반의 강의와 실습 내용을 따라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한 웹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개발 환경을 컴퓨터공학과에서 개발이 된 그런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샤스트라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그 교육 환경인데, 이 교육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해보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제 갖추게 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이 샤스트라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초기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불안정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수업은 이런 웹 ID 샤스트라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실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강의를 해드리고 수업은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실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기반의 어떤 강의 자료, 그리고 웹 아이디 개발 환경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서 수업 전에도 미리 한번 이렇게 다뤄보시면 좋겠고요. 수업 후에도 복습을 꼭 진행을 하시길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AI 이러한 내용들은 실습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반복을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실습, 복습 중요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샤스트라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인데, 전 페이지에 있던 그 URL로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회원 가입하실 수 있고, 자,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 이제 초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개설이 되게 되면 해당 강의를 저희 쪽 이제 그 관리하는 연구원들이 해당 내용들을 추가를 할 거고요. 좌측의 메뉴바를 보시게 되면 웹 아이디, 문제은행, 실습 교재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웹 아이디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 아이디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웹상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자, 이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우리가 실습 관련된 자료를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실습 시간에 각각의 이제 조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수업의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제 파이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강의가 기초적인 어떤 강의이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또 그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원천적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사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다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굉장히 추가된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진행하다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먼저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다루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파이썬이죠. 프로그래밍 언어와 AI 두 가지 컨셉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 수업에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위해서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약속들을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이 파이썬의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 이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제 코드로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쉬운 첫 번째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한 연습 문제 2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거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시작을 하죠. 우리가 시험을 100점 맞으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주 쉬운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어요. 정말 쉬운 내용들 모두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팅 사고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컴퓨터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도 활용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짜시거나 각각의 전공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요즘에 컴퓨터를 떼놓고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이 컴퓨터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추상적인 컴퓨터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체화되어 있는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컴퓨터도 개념이 잡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일상생활에도 이제 많이 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들, 스마트폰, 사실 소형 컴퓨터죠. 그 다음에 Io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주변에 어디에든 이런 컴퓨터라는 녀석들이 항상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컴퓨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칩, 뭐 CPU 또는 이제 APU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컴퓨팅 디바이스의 개수가 이미 인구보다 제가 알기로 한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다라는 것들을 그 통계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사람의 어떤 수보다 컴퓨터의 수가 훨씬 많은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러한 환경, 이러한 어떤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따라서 점차 이런 컴퓨팅 디바이스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또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컴퓨터 자체는 여기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컨셉은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 컴퓨터는 어떤 그 속도, 효율성을 위해서 전자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전자회로뿐만 아니라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런 물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도 컴퓨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실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죠. 폰 노이만이 설계한 그러한 컴퓨팅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연산 장치와 이 연산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저장 장치,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산 장치와 저장 장치로 구성이 되어서 입출력 그리고 명령어의 수행 그리고 수행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을 내게 되어 있는 그러한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통해서 현대의 모든 컴퓨터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이제 벗어나거나 또는 양자 컴퓨팅 개념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구조가 또는
새로운 어떤 대안 구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죠. 전자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르게 동작을 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자, 이러한 컴퓨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어떤 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처리를 한다면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든가 그 전에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 모델을 제시를 했던 튜링이라든가 앨런 튜링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영화가 나온 경우도 있죠. 이미테이션 게임. 그리고 AI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이제 나오게 되는 듣게 되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 이런 그 컨셉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컴퓨터 과학이라는 이제 학문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복잡도는 얼마나 되는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인지 문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학문들로 쭉 가게 되면은 뭐 아키텍처의 어떤 컨셉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여기 이 수업을 듣고 조금 더 관련된 지식들을 이렇게 쌓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 자료 구조라던가 알고리즘 같은 수업들을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컨셉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혹은 내가 다뤄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고 과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수학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어떤 효율성, 정밀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컨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업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테이셔널 싱킹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경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제 아날로그로 많이 표현이 되죠. 실세계 사회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데이터가 막 끊기거나 나눠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된 흐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 디지털 논리 회로를 이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정량적으로 계측이 될 수가 있고 단위로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디스크리트, 이산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연속되는 값을 표현하기가 어떤 그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돼요. 사회에서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다루는 어떤 값들, 실생활에서의 어떤 데이터의 흐름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단적인 예로 컴퓨터에서 어떤 그 정수라는 컨셉은 수학에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보통 표현이 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유명한 언어가 있더라면 C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죠. 자,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 정수가 기본적으로 무한집합이죠. 무한한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수가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컴퓨터는 메모리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메인 메모리가 8기가, 16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는 2테라, 4테라 이렇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무한하게 우리가 저장을 하고 무한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데이터 타입도 수학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유한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몇몇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좀 유한집합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무한수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다루는 수와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수, 그 다음에 실세계에서 표현되는 데이터의 표현 형태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진수라는 것들을 그래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0하고 1로 구성된 두 가지 숫자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 내부에서 이렇게 0, 1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 왜냐?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스위치,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본 구성이 스위치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게 보통 true 또는 false로 표현이 되는 신호가 들어왔느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자, 이런 on, off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진수를 가지고 컴퓨터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한 컨셉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다루게 되는 기본 데이터의 단위, 비트라는 표현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0 또는 1로 구성이 된 그러한 어떤 데이터의 타입을 우리가 이제 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비트가 컴퓨터에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의 저장 단위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비트를 모아서 우리가 바이트라고도 확장된 개념을 이제 갖게 되고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등등등 계속해서 큰 개념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컴퓨팅 사고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리즘이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입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절차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단위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정한 값들을 입력으로 받게 되면 이게 단위 명령들을 주어진 대로 이제 처리를 하고 분기나 반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주어진 만큼 동작을 하고 그러한 지정된 절차가 끝나면 반드시 종료돼서 어떤 결과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판기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판기를 이용해서 뭔가 그 음료를 얻어내려면 일련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판기에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것들을 넣고요. 우리가 음료를 선택을 하고 음료를 선택하면 선택된 음료를 받고 그 다음에 만약 잔돈이 남았다면 잔돈을 받고 이런 일련의 절차적인 어떤 흐름들 그래서 자판기를 이용해서 내가 음료를 받기 위한 어떠한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컴퓨터를 대상으로 내가 일을 시키려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과학에서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이 됐다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논리 구조, 그 다음에 명령어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자,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단위가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컴퓨터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싶어요.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고 싶다. 그럼 유튜브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고요. 또는 뭐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 IDE를 실행을 한다던가 또는 뭐 파이썬 인터프레터를 동작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로그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스위치를 키게 되면 처음으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사용을 한다면 그 윈도우즈가 실행이 될 거고요. 또는 애플의 맥 OS, iOS가 동작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녀석들인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컴퓨터를 뭔가 동작을 시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 단위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은 그 안에 자신이 실행하기 위한 자신의 작업을 위한 자, 명령어와 자,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우리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명령어와 자료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명령어의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자료들을 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자, 자료 구조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관련된 지식들을 공부할 때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와 자료 구조라는 키워드를 항상 듣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 두 가지가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표현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P는 아까 보셨던 알고리즘과 그리고 자료 구조의 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떤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다가 실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CPU에서 실행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특별하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CPU, 프로세서라고 부르죠. 프로세서. 그래서 프로세서, 프로세스, 프로그램. 자, 이것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명령어와 자료 집합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 프로그램이고요. 실행이 되면 이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실행하는 녀석이 누구냐?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툴이 필요한데, 자, 그 툴을 우리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이 바로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 또는 컴퓨터가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툴, 하나의 랭귀지를 바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르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언어라는 게 있으면 언어의 요소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위해서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죠.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 언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기계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기계가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되는 언어들, 프로그래밍 언어, 머신 랭귀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조금 특수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어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기계어는 왠지 좀 더 기계 쪽에 좀 뭔가 특화되어 보이죠? 그래서 사람이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머신 랭귀지 기계어라고 불리는 녀석은 컴퓨터가 직접 실행하기 위해 가장 좀 이제 효과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아주 저수준의 언어를 이제 기계 언어라고 부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로 올라와 있는 거를 우리가 어셈블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는 이제 머신 랭귀지의 여러 가지 그 니모닉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어떤 그 명칭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진 언어를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라고 불러요. 근데 어셈블리 언어도 역시 저수준 언어입니다. 자,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아래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로우 레벨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리고 정말로 이제 사람이 쓰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작성된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 레벨 랭귀지, 하이 레벨 프로그램 랭귀지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처음 접하신 분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뭐 또 코드를 봤더니 이거는 뭐 사람이 보기가 쉽지가 않다. 뭐 외계어처럼 작성이 됐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고급 언어냐? 라고 여러분들 뭐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듣고 살펴보게 되면 어셈블리나 기계어보다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언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진입 장벽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왜냐? 프로그래밍 언어도 랭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랭귀지를 처음 배운다라고 했을 때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국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아기 때였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모국어를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듣고 계속 공부하고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모국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언어를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 언어가 표현하는 어떤 체계에 종속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가 해당 언어에 굉장히 종속이 되게 돼요. 가령 우리는 한국어를 배웠잖아요.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생각을 모두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드는 많은 생각들이 한국어 베이스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운 그 외국인 같은 경우 또는 영어를 배운 여러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사고 체계, 생각 체계가 영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영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해석하고 뭐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이 해당 언어에 굉장히 이제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로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C 언어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러한 방식, 명령형 어떤 그 해결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같은 어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한 학생들은 문제를 이제 객체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들 좀 알아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조금 더 소개할 기회가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기계어라는 컨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0과 1로 표현되는 기계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뭐 10, 100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직접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리고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그 컴퓨터가 처음 디자인 됐을 때 그 케이블을 뭐 특히 플러그에 뭐 꽂았다 뺐다 뭐 하면서 그 프로그래밍을 했죠. 뭐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굉장히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웠고요. 역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면 이걸 디버깅하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었죠. 자, 이런 기계어에 자, 조금 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심볼을 이렇게 매칭시킨 그런 언어를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CPU의 명령어들에 대해서 자, 이진수가 아닌 이제 영어로 이루어진 그런 기호들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add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영어 ad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뭐 register 1, register 2의 값 가져와서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게 전부 다 그 01010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지만 여전히 대량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표현하고 뭐 디버깅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조금 더 약간 더 고수준으로 올라간 언어를 우리가 어셈블리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어셈블리어는 기계가 직접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자,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우리가 어셈블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셈블러가 있으면 이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이진수로 이제 바꾸게 되는 그리고 기계가 실행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자, 조금 더 하이 레벨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조금 더 친숙한 어떤 수식 기호들 또는 어떤 꼭 영어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의 자연 언어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단어들, 심볼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C, C++, C#, 자바, 루비, PHP 등등 굉장히 많은 그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존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뭔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X의 이거 뜻은 이제 X에 Y하고 G의 값을 더한 거를 X에다 저장을 해라 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바이너리로 표현되는 머신 랭귀지 또는 어셈블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뒤에 배우시게 될 텐데 간단한 이제 조건문이 되겠어요. X하고 Y의 크기를 비교해서 X의 크기가 Y보다 더 크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라 라는 이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 뭔가 출력하는 그러한 이제 명령처럼 보이죠. 실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대강 보니까 뭐 if 뭐 만약에 그다음에 x가 y보다 뭐 크면 콜론이 붙었네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뭔가 실행하라는 내용인가? 자, 이렇게 얼추 해석을 할 수 있는 바이너리나 어셈블리보다 조금 더 친숙한 사람이 쓰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그러한 컨셉을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고급 언어는 컴퓨터가 직접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어셈블리 랭귀지가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어셈블러가 필요한 것처럼 고급 언어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컴파일러, 두 번째가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자,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뭐 최종적으로는 기계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줍니다. 가령 이렇게 C 파일이 있으면 이 C 파일을 자, 뭐 컴파일러, 뭐 어셈블러, 링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이렇게 실행 파일 또는 뭐 리눅스에서 실행을 한다라면 이렇게 뭐 아웃 파일 이렇게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실행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한다던가 커맨드 라인에서 엔터를 친다던가 하면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을 이제 컴파일러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지고 실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프리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코드에 기술이 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서 실행하고 결과를 바로바로 출력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라고 불러요. 자, 특히 이제 이 인터프리터를 우리가 이 수업에서 많이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인터프리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식에 이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컴파일러 방식은 대표적인 게 C, C++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 자바나 C샵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버추얼 머신, 이게 좀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그런 조금 내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게 될 우리의 툴, 우리의 도구죠. 이 파이썬이라는 녀석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꽤 옛날에 만들어진 언어죠. 1991년도에 만들어진 궤도 반 로섬이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젊은 이제 청년이었는데, 자, 시작을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시작을 했어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인터랙티브 방식의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고요.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 오픈 소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자, 소프트웨어의 어떤 사유화, 재산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그러한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공유되어야 된다,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프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러한 그룹의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시작은 이제 궤도 반 로섬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끌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해커 그룹들, 그다음에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 소프트웨어 진영이 이제 가세를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개발자 집단에서 여러 가지 파이썬 언어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도 모으고, 그 다음에 개선된 기능을 이렇게 공개도 하는 그런 큰 그룹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확장이 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빠르게 작은 규모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정말 규모가 커졌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과 같이 전공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습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AI를 쓴다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할 때 파이썬이 꼽히는 것처럼 특징적인 언어죠. 자, 초기에는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다, 굉장히 간결하다, 어떤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 96년, 97년,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퍼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일부 학생들에게만 퍼지고, 여전히 어떤 대다수의 학생들은 C, C++, 자바 이런 언어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딥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텐서플로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게 됐죠. 자, 어쨌든 이 파이썬 언어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쓰기가 쉽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장점하고 단점이 같이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 챕터에서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우리 처음 배우는 상황이니까 일단 쓰기가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쓰기가 쉽다라는 거. 자, 그다음 복잡한 내용 나오죠. 뭐 객체지향적인, 뭐 동시에 절차지향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 특정한 어떤 응용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기능들을 미리 구현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 응용 분야에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컴포넌트들, 함수들,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분야에서 뭔가 쓰고 싶은, 활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파이썬이 상당한 어떤 그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활용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OS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기반의 언어고요. 인터프리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인터프리터가 실행되면서 바로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이 인터프리터가 윈도우즈에도 있고 뭐 리눅스, 그 다음에 iOS에도 존재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들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든 프로그램들을 어떤 OS에서도 쉽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오픈소스로 제공을 한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 관련된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개선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 파이썬 언어가 초보 프로그래머들한테 굉장히 이제 쉽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명령어 단위로 기본적으로 이게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면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이게 어떻게 동작할까 예측을 하고 실행해보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으면 다시 디버깅하고, 자, 이러한 그 과정보다 훨씬 더 이제 짧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를 작성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첫 줄을 이렇게 짰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나 바로 결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줄 써보고 결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프리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녀석이죠. 자, 이것도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파이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 그 클래스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빼고 마지막 내용.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공유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은 보시는 것처럼 영어하고 한글을 뭐 막 같이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사용되는 어떤 키워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규칙들을 따라야 돼요. 그런 규칙들을 따라야 되고요. 자,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그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심플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실습을 이제 해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위해서 몇 가지를 이제 꼽아보면, 자, 첫 번째로 해보실 부분이 바로 이제 print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int 출력, print 출력이라는 내용이고요. 자, 요 그 설명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텐데 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회색 박스는 어떤 일련의 어떤 명세,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prin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여기 이탈릭체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탈릭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 녀석들은 뭔가 이제 대치가 가능한 녀석들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프린트라고 쓰고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자, 이 값 출력하기를 위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샵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파이썬에서 어떤 주석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주석은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에요.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그런 어떤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는 출력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주석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뭐 함수, 구조, 그다음에 어떤 문장 구조,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상단에 제가 그레이박스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일종의 어떤 명세, 예시,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값을 출력할 때는 print라는 어떤 명령어를 쓰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할 텐데, 파이썬 내부에서는 이제 함수라고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화면에 값을 출력을 할 때는 자, 이렇게 print, print, 괄호 이렇게 쓰고 그 안에 뭔가를 넣어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뭔가를 넣을 때는 뭐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문자열,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hello world 또는 뭐 python 이런 어떤 그 문자로 구성이 되는 영문자, 뭐 한글로 구성된 거는 그냥 쓰면 안 되고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써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데이터 타입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여기 뭐 넣나요? 첫 번째로는 2021, 뭐 이런 거 넣었죠. 자, 그리고 또 연산식 10 더하기 100. 자, 또 뭐 헬로 월드. 자, 이런 것들 집어넣었어요. 자, 이 연산식 이렇게 막 사용을 하는 거 10 더하기 100, 아마 110이라는 어떤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리고 헬로 월드, 내가 문장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헬로 월드라고 넣게 되면 이 프린트는 각각의 내용들을 다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게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의 결과를 보게 되면 프린트 2021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값 출력이 되고요. 자, 10 더하기 100 어떤 연산식을 넣었더니 자, 연산이 다 돼서 그 결과 110이 출력이 되고요. 자, 문자를 출력했더니 따옴표는 사라지고 그 안의 내용만 출력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Hello World. 자, 마찬가지로 Python이라는 문자를 출력했더니 자, 이렇게 Python이라고 출력이 되네요. 자,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되지만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활용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몇 가지 규칙들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자, 있습니다. 자, 지난 페이지에서 우리가 값을 출력할 때 이제 print라는 펑션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값을 입력받을 때는 이제 input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값을 이제 입력받을 때 input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메시지를 같이 뿌려줄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같이.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자, 값을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실제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게 되느냐? 자, 이렇게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자, 어딘가에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다음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은 또 이제 들여쓰기라는 아주 특수한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문장 구조, 뭐 함수, 뭐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그 코드의 어떤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스코프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조금은 그 어려울 수 있는 컨셉인데 그 레벨이 이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동일한 어떤 레벨에서 작성할 때는 자, 여기 어떤 그 에디터라고 할 때 똑같은 데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파이썬 명령어들을 작성할 때. 자, 아까 했던 어떤 프린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인풋 자, 다 같은 위치에서 어떤 그 텍스트 에디터의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백을 넣어서 들여쓰기를 한다. 기본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별도의 영역을 따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나 또는 제어 구조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 들여쓰기가 기본적으로 허가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허가를 할 때는 스페이스바 또는 탭키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인터프리터가 바로 에러를 내보내주게 됩니다. 다른 언어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조건문 넣어주고 별도의 어떤 그 네스티드 블럭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이용해서 어떤 그 상위 레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첩되어 있는 하이 레벨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파이썬은 그게 아니라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런 구별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구별이 안 돼야 되는데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에러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다뤘던 내용입니다. 샵이라는 어떤 특수한 심볼을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설명을 달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샵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거를 명령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샵이라는 그 심볼을 이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설명, 코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그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 내용, 우리가 그 원래는 사실 커멘트는 아닌데, 자, 작은 따옴표 3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쓰게 되면, 자, 여러 줄짜리 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줄짜리 문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문자열만 쓰이게 되면 파이썬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던가 연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문자열만 바로 쓰이게 되면 이게 쓸모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여러 줄짜리 주석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샵을 쓰게 되면 여러 줄짜리 주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샵을 계속 써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또 써가지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자,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3개를 쓰게 되면 자, 여러 줄짜리 주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씩 실습해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이썬의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쭉 다 다뤘고요. 자, 간단한 연습 문제 한 번씩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빈칸을 채워서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를 만드시오. 자, print라는 어떤 3개의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 있네요. print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실행 결과는 2021 Python Programming, 그 다음에 Chapter 1. 자, 이런 결과가 나오길 원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숫자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print 2021.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숫자는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되게 되죠. 또는 문자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2021. 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2021을 출력할 때는 옵션이 2개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Python Programming Chapter 1은 자, 문자열, 이게 그 숫자가 아니죠. 그 일반 문자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주 손쉽게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아주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활용하면 금방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값을 입력할 때 쓰는 펑션은 print가 아니라 input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input이고요. 자, 메시지를 넣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nput 안에 메시지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문자열이니까 여기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써서 값을 입력하세요. 콜론 닫는 문자열 이렇게 닫는 따옴표 이렇게 딱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했을 때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오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될 거고요. 타이핑을 파이썬이라고 치게 되면 자, 이게 인터프리터 상에서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 AI라는 두 가지 어떤 컨셉을 한 학기 동안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툴을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가지고 하나씩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한 어떤 규칙들 맛보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경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꼭 복습, 실습 이거 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